네, 북한에서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이후에 불어온 대화 분위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로켓 발사, 또 영변 핵시설 가동 카드를 연이어서 꺼내 들고 있는데요. 오는 25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을 노린 것은 아닌지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북한의 속내 짚어볼 텐데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여러 가지 동향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차장님, 일단 북한이 며칠 전에 로켓 발사를 기습 예고를 하더니 이번엔 핵실험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위협을 하는 것이 미국을 좀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내달에 또 열리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또 곧 내주에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북한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핵과 미사일의 그런 발사 이런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 자유력을 안 가질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북한이 항상 얘기하는 대로 이제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하더라도 군축 협상을 해야 된다. 단순하게 비핵화 협상이 아니단다. 네. 이런 그 메시지를 주면서 이 북미 대화로 연결시켜서 미국으로 하여금 상당 수준의 대가를 지불하라. 그 대가 중에 하나는 일반 경제적인 대가를 흔히 네. 상정하게 되는데 예. 더 큰 대가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재해달라. 아마 이런 걸 노린 하나의 그 시위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미국을 겨냥했다는 거는 그러면은 북한 내부용이 아니라 대외용이라는 의미인데 그 대외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위협 선전을 한 경로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거든요. 이게 북한 주민들은 못 듣는 매체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나 대외용이라는 방증이라는 거겠죠, 이 부분에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북한이 중요한 대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아주 경로 중에 하나는 네. 1차적으로는 조선중앙통신을 얘기합니다. 예. 이게 통신사거든요. 북한의 대외 기간 통신망이죠. 이걸 통해서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선중앙통신을 전달한 현 시점에서는 대외에다가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네. 결국은 이런 대외적으로 중요한 국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결국은 노동신문이라든가 다른 그 대내 매체를 활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얘기한 것이 조선중앙통신이라고 하는 대외 홍보, 기간 통신사를 이용했다고 해서 네. 대외용이라고만 딱 단정하기는 아직은 시기가 상조다. 이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핵과 미사일은 결국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를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까지 천명할 정도의 가장 중요한 국가 역점 정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인 메시지, 즉 노동신문이라든가 다른 선전 매체를 통해서 네.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수순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 종합적으로 결국은 예.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김정은이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다. 그래서 강성대국의 기반을 닦았다. 이런 메시지를 대내적으로 전달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 협상은 절대 안 하고 군축한다면 핵을 가지고 있는 네.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후에 군축 협상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부적인 선전 수순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건데요. 또 하나 이제 북한에서 로켓 발사를 시사하면서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김정은과 당의 결정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대목이거든요. 김정은의 존재감 극대화시키려는 의도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의 신비주의를 최대한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제 당과 김정은의 결정. 예.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건 뭐 김정은이가 모르는 상태에서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일련의 조치에 불과하다. 김정은이가 지금 핵과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도 보고도 안 돼 있고 결심도 안 한 상태에서 네.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이렇게 대외적인 메시지를 중요한 전달하는 이 시점에서 김정은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 실무 전문 기관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메시지 내용을 굉장히 단순한 실무용 차원의 메시지로 해석하고 네. 우리가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상당한 인식의 오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예.
지금 앵커분께서 해석하신 것처럼 맞다고 봅니다. 네. 김정은의 신미주의, 김정은의 절대적인 권력의 어떤 그 이 최고 정점을 찍는 결정력 이런 걸 그러네요. 대외적으로 예. 기습적으로 선전하는데 선전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불과 오늘이 9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월 10일까지 보면 아직도 25일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실무 차원의 기관을서부터 동원을 해가지고 당과 김정은이 결정을 남아 있다라고까지 함으로써 이 대외 홍보 효과를 계속해서 장기간 끌고 나가는 겁니다. 네. 예, 그럼으로써 이 미사일과 핵 문제에 대한 이런 발사를 하건 안 하건 간에 김정은 체제의 그런 선전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런 그렇군요. 심리전적 의도도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과 중국이 만납니다. 25일에 정상회담을 가지는데 여기서 뭐 북핵 문제 당연히 다루어질 텐데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어느 선까지 얘기가 오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미중 양자 간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정치, 군사, 예. 외교, 이 사이버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이슈, 이 다양한 그런 그 현안들이 있거든요. 네. 미중 간에 풀어야 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더 중요하다. 특히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 우리 아시아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 핵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겠지만은 오히려 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이 패권 추구 문제 이런 것이 더 큰 이슈다.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는 더 다른 강한 대북 압박과 또 하나의 어떤 포기할 경우에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이 보상적인 문제까지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 핵 문제 또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중도 그런 우리의 투트랙 전략에 호흡을 같이 하는 대신에 강한 어조로 네. 이런 거를 기대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북한 문제는 이미 미국은 우선순위를 주지 않는 이슈로 떨어져 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미중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더라도 네. 기존 이상의 상당한 수준의 압박을 가하는 네. 그런 메시지를 기대하는 것은 현재 국면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도 만나지만 이제 한미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국과 미국,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꽤 오랫동안 지금 고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뭐 외교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뭐 그런 상황인데 그 김정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중국 열병식 때부터 사실은 심기가 좀 좋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로켓 발사나 이런 핵실험 위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까지도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결국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네. 이 김한 전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코너에 몰렸다고. 벼랑 끝, 벼랑 끝 전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고립이 심화돼 있으면 정상 국가의 경우에는 네. 내가 고립을 자초한 원인이 뭔가 이 원인을 순리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만이 그렇죠. 고립이 풀리는 거예요. 예. 그게 정상적인 그렇습니다. 국가의 대외 외교 행태인데 네. 김정은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행태고 자기 비정상적인 외교 행태를 통해서 고립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하는 식으로 즉 자기의 무력 시위, 핵과 미사일을 동원한 무력 시위를 최대한도 발휘해가지고 거꾸로 미국과 중국과 한국 국제사회가 굴복해 두르는 이런 모양새를 통해서 고립을 탈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강력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로켓 발사나 핵실험 정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당창건일도 앞두고 이제 그 즈음에서 도발을 할 거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 쏘면 이게 사실 유엔 안보리 위반이기도 하고 명백하게 어떤 또 하나의 제재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까? 만약에 이거를 쏘더라도 도발을 하더라도 중국에서 이번에는 북한 편은 좀 들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은 다른 어느 때와 달리 네. 만약에 쏜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예. 쏘기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대통령에서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한 그런 정상회담에서 더 강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1, 2, 3차 핵실험했을 때보다도 더 상당히 그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직면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나 이제 오늘 중국 그 외교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우주 발사 권리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의 위성 발사를 반 이상은 수용하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의도를 일단 내비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은 많이 할 것이나 예. 결국은 북한을 오히려 지나친 압박은 북한을 오히려 더 자극해서 달랠 수 없는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논리로 예. 강한 추가적인 제재에는 상당히 주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이게 보면은 뭐 한중 뭐 북한도 있고 또 미국도 있지만 외교적으로 상당히 좀 미묘한 시점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한간에서는 이제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 한중 공조 특히나 이제 우호적인 관계고 여러 가지 좀 뭐 우리 대통령도 중국과 통일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지금 두 국가의 분위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 틈을 좀 벌리기 위해서 북한에서 이런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위협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김정은이는 국제적 고립도 고립이지만은 이 한 남북한과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지금 북한이 이런 디딜 땅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네. 고립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은 핵 이런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라는 것은 물론 기본 입장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중국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중국 당신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중국 당신들 말을 안 듣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한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도 중국한테 얼마나 중요한 나라냐. 이렇게 중국 말을 안 듣음으로써 그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네. 이렇게 올려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 계산도 이번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시도하는 하나의 원인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북한에 끌려갈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8.25 합의 이후에 이제 당국 회담을 추가로 또 열기로 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북과 이제 남과 북이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눌 기회들이 있을 텐데 이 회담에서 여러 가지 사실 뭐 의논할 문제들은 많습니다만 우리가 좀 먼저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좀 이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우리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그 북한의 미사일 핵 이런 위협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네. 선제적으로 이미 8.15 합의에서 네.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하기로 했으니 그 회담을 빨리 개최해가지고 그러지 말라. 이렇게 압박과 설득을 한 게 좋겠냐, 좋지 않겠느냐. 네. 이런 그 주장도 나오는데 물론 그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과거의 남북 대화의 행태, 패턴, 그런 성격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선의로 의도하는 그런 억제 효과가 사전에 십시행사 이전에 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해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할 경우에는 네. 그런 우리 선의를 북한이 선의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궁여지책에서 남북 대화에 연연하는 것은 비춰져 가지고 오히려 북한이 더 그런 무역과 위협 시위를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사전에 이런 남북 당국 간 회담 합의된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미 남북 당국 간에 합의가 돼 있는 이런 거는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되니 당신들 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다양한 외교 채널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도 분명히 전달하는 이런 압박을 가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시험 발사를 저지하는 효과가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런 대북 당국 간 대화 제의를 하는 것은 네. 적절치 않은 측면이 오히려 더 많다. 아.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이 우리와 같이 정상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할 때는 진정성이 있으면 네. 당국 간 대화이든 무슨 군사회담 제안이든 다 좋겠죠. 그러나 김정은이는 그런 진정성이 현재까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말려들 소리가 더 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보다 우리가 더 강경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남북 관계를 이끌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데 그 사실 이제 비정상적인 사태 이게 바로 8.15 고위급 합의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비정상적인 사태가 될 것인지 그 기준이나 선도 굉장히 모호한 상태인데 만약에 어떤 도발이나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그 문제 삼았던 확성기 대북 방송을 다시 튼다 이게 조건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를 저희가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그 이런 거는 이제 개념의 모호성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간에 협의할 때 그렇죠. 이 협의할 때 자기가 목표한 최고의 선택이 나오지 않을 때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씁니다. 서로가 네. 양해하에
합의문에 말씀하신 합의문에 거죠? 예. 그게 비정상적인 사태 이렇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왜 했냐? 우리한테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대북 압박을 가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사건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이번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에는 이것이 유엔이 정한 추가적인 중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네. 있는 그런 그 도발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러고 명백한 도발이고 중대한 도발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미 양 당국의 기본 인식이에요. 그러면 한미 양 당국이 기본적으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그랬고 유엔의 자동적인 추가 제재를 유발할 정도의 상황인데 이것이 남북 간에 합의한 비정상적인 사태보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그런 개념을 동원한 합의한 근거와 이유와 설득 명분도 다 없어진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하는 것은 네. 목함 지뢰가 뭡니까? 이게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깰 수 있는 그렇죠. 도발 조치거든요. 목함 도발보다 미사일 발사가 수백 배 더 엄중한 도발 행위다. 그런 점에서 비정상적인 사태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미리 공개적으로 밝혀두는 것이 8.15 합의 정신을 살려서 당국 회담이 됐든 이산가족 이런 상봉 행사가 됐든 이런 합의된 이런 여러 가지 남북 간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억제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짚어보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10월 20일 이산 상봉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 로켓 발사를 하고 또 핵 위협을 하면서 가장 이제 마음 졸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산 가족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우리 정부가 그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있으면 이산 상봉을 추진하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 조금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나 봐요. 우리 정부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우리 네. 국방부든 통일부든 이런 청와대든 도발은 맞다. 이건 도발이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사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의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너무 예단하지 말자. 이것이 기본 인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 인식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어떤 그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판단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정상적인 사태, 비정상적 사태라고 하는 것을 이번 미사일 발사에 만약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남북 8.15 합의는 이번에만 유효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남북 간의 유효한 합의 문서로 남아야 되거든요. 그럼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때 과연 어떤 사태를 비정상적인 사태로 볼 것이냐. 미사일 발사도 비정상적 사태가 아니면 남북 간의 비정상적인 사태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확성기도 아예 지난번에 다 철수해버리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네, 예, 그렇죠. 논리의 기결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통일부 장관이든 국방부든 네. 당당하게 현 정부의 특징이 뭡니까? 대북 정책의 원칙을 살려가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대북 정책의 원칙을 살려가는 측면에서도 비정책의 사태에 해당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다만 이산가족 행사는 이게 비정치적인 가장 인도적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령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취소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런 군사 위기에도 불구하고 강한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면서 예. 이산가족 행사를 예정대로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어느 정도 좀 맞아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다시 한번 사실 이 시점에서 시험대에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산상봉 예정대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정책의 이제 원칙이 예. 신뢰하고 예. 신뢰 그 프로세스가 이제 기본 하나의 이제 바탕이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최근에 하나 우리가 얻은 수학적인 하나는 이번에 목함 지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역시 한미 연합의 힘 그리고 국민의 남남 북렬이 없는 남남 갈등이 전혀 없는 국민의 결집된 어떤 대북 정책의 지지 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힘을 발휘했다고 봐요. 그리고 북한이 한미 응징의 어떤 의지에 결국은 꼬리를 내리고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거든요. 이런 거를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소 군비 경쟁 시대에도 결국은 군비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한 것은 소련이거든요. 네. 그 원인은 힘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에 있어도 지난 목함 지뢰에서도 우리가 한미 연합 응징의 힘이
북한의 그 도발, 군사 위기를 의지를 이렇게 제어했듯이 이번에도 강한 어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억지 전략 그리고 압박 전략을 일관성 있게 가하는 것이 우리 정책의 남은 현 정부 2년 반 남은 남북 관계의 순항을 위해서도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관되게 끝까지 이제까지 지켰던 원칙론 고수를 해서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왜냐하면 겁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 이번에 미사일 발사와 네. 핵실험을 위협을 한 것은 북한이 우리 한국에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위협 수준이거든요. 네. 이보다 더 강한 위협 수준은 지난번에 보여줬던 준 전시상태 선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단순하게 설득으로 가서는 북한을 달랠 수 없다. 그래서 응징을 중심으로 한 강한 압박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